옷가게를 정리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던 미영이 우연히 무가지에 난 광고를 보게 되었다. 사랑선교원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줄 아줌마를 구하고 있었다. 3시간짜리 주방 도우미를 구하는 일이라서 가뿐히 해볼만 했다. 아이가 선교원을 그만둔 지도 1년여가 지났기에 저쪽에서는 미영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았다. 설령 미영의 얼굴을 알아본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었다. 밥을 하는 일이 만만했던 미영은 선교원에 전화를 걸었다. 헐값을 주고 사람을 쓰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일하는 사람을 쉬이 구하지 못하고 있는가 보았다. 선교원에서는 미영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주방 아줌마로 써주었다. 시간제 놀이방에 아이를 잠깐 맡긴 미영이 밥을 하러 나갔다. 울퉁불퉁한 배밖길을 들어가는데 그 사이 새 건물이 지어진 모양이었다. 그 앞에 주차를 한 미영이 초입에 들인 간이 식당으로 들어갔다. 밥하러 온 아줌마? 선교원 여자는 미영과 구면인데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미영이 선교원에 아이를 맡긴 일이 있으니 안면이 있을 텐데도 여자는 기억을 못하는 양 새치름했다. 내일부터는 좀 일찍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시간에 맞춰서 나온 미영에게 좀 더 일찍 나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일은 3시간짜리가 아닌 모양이었다. 알았어요, 선생님. 그리고 앞으로 나를 부를 때는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여기서는 모두 나를 작은 사모님이라고 부르니까. 남편이 향후 이 교회를 이끌어갈 작은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시아버님이 큰 목사님이시고요. 새 선교원 건물은 칸막이가 얇아 옆방에서 말하는 소리가 훤하게 들렸다. 새 보육시설은 한 칸짜리 창고에 2-3칸을 더 이어 붙여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날 선교원 아이들은 미영이 만들어준 점심을 먹었다. 설거지가 끝나고 대략 청소를 마치니 3시간이 후딱 지나 있었다. 선교원 여자가 주방에 갖다 놓은 통배추가 생각이 났다. 여자는 배추를 가리키며 김치를 담그라고 말했다. 미영은 미리 절여 놓았던 배추를 씻어 불이 났게 김치를 담갔다. 그런 다음 여자를 찾아보았으나 건물 안에는 없는 듯했다. 할 수 없이 미영은 여자에게 인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선교원 주방으로 들어가던 미영이 입구에서 여자를 만났다. 여자는 미영을 본둥만둥하며 지나갔다. 아이들이 점심밥을 거의 다 먹었을 무렵 여자가 들어와서 냉장고 청소를 하라고 지시했다. 설거지와 주방 청소를 마쳐도 3시간이 훌쩍 넘어가는데 냉장고 청소까지 해야 된다면 시간이 더 필요할 터였다. 보아하니 추가 임금을 줄 것 같지는 않았다. 미영은 시간 개념이 없는 선교원 여자에게 못마땅한 마음이 들었다. 잠시 후 미영이 냉장고 청소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섰다. 참, 어제 김치 담근 것을 보니 마늘을 믹서에 갈아서 넣었어요?
다음부턴 절구에 빻아서 넣으세요. 양념을 찌어 넣어야 김치가 맛있으니까. 그리고 배추가 다 절여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빨리 김치를 담그면 어떡해요? 푹 절여지지 않은 배추로 김치를 담갔기 때문에 맛이 서걱서걱 하잖아요. 일을 해주기로 한 3시간 동안에 실상 제대로 된 김치를 담글 수는 없었다. 여자가 원하는 대로 배추를 푹 절이는 데만 해도 3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었다. 그런 짧은 시간 안에 김치를 담글 것을 요구한 여자는 애초부터 3시간짜리 주방 아줌마를 구한 것이 아닌가 보았다.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해주고도 불만이 없을 얼뜨기를 구한 것이었다. 순진한 미영은 상대의 속내도 모르고 일하는 시간을 자꾸 셈해본 것이었다. 김치를 담그거나 냉장고 청소를 하고 어린이집의 복도와 주변을 비질한 후 걸레로 닦기까지 해야 되는 가외의 노동시간이 있다는 것을 미영은 미처 알지 못했다. 여자가 지시한 대로 냉장고 청소를 마치고 나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시간제로 맡겨놓은 아이를 데리러 빨리 가봐야 했다. 인사를 하고 가려고 선교원 여자를 찾았으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았다. 미영은 여자가 사택에 있을 것으로 짐작을 했다. 그러나 간다는 말 한마디를 하려고 교회 언덕 뒤편에 있는 남의 개인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것은 좀 과한 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미영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서름하여 시간에 쫓기듯 음식 준비를 했던 미영이 며칠간 일을 하며 여유가 생기자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다. 먹는 모습이 다들 예뻤지만 개중에 입맛이 특이한 아이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이 있었다. 기피하는 음식이 식판에 올려지면 어떤 아이들은 밥상에서 몸을 돌리고 앉아 밥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대체 음식을 식판에 놓아주어 밥을 먹여야 했다. 서툴러 보이는 신참내기 선생이 혼자서 여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선교원 여자가 임신을 한 후 고용한 듯 보이는 젊은 선생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을 두서없이 건성으로 하고 있었다. 건물에 방을 2칸 더 들이면서 늘어난 원화들을 선생 하나가 힘겹게 받아냈다. 선교원 여자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시간이 되면 사라졌다. 몇몇 유아들은 선생이 하나하나 데리고 음식을 먹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숟가락질이 서투른 어린아이들은 음식을 반쯤 흘려버리기 때문에 정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었다. 어느 아이는 숟가락만 쥐고 있을 뿐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밥을 먹지 않았다. 유아들의 입에 음식을 떠넣어주며 스스로 숟가락질을 하도록 유도해줘야 하는데 그런 식의 신경을 써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식사 시간은 먹은 것도 없이 어영부영 끝나버렸다. 신경 써줄 부모도 없이 방치된 유아들이 한두 숟가락의 음식을 간신히 섭취했을 뿐인데 식사 시간은 끝이 났다. 가정에서였더라면 살뜰히 챙겨 먹였을 아이들이었다. 미영의 입에서 한숨이 토해졌다.
도대체 엄마들은 제 새끼들을 제가 키울 것이지 이런 어린이집에 왜 보내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했다.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보려 했으나 미영의 마음속에 반감이 가셔지지 않았다. 이곳에 둘째 아이를 보냈던 이 일에 대해 미영은 심한 자책감이 들었다. 선교원에서 밥을 해준 지 보름쯤이 지났을 때 미영은 이 일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기왕에 시작한 일이니 한 달은 채워야 갯값이라도 받을 테고 혹시 사람을 다시 구해야 한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다. 하여 그만둔다는 말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이 일을 한 지 한 달 가까이 되었을 때 월말에 있는 아이들의 생일잔치 날이 왔다. 선교원 여자가 잔치를 위해 수박 한 통을 사왔다. 김밥과 떡도 사왔다. 생일을 맞은 아이들이 고깔 모자를 쓰고 초코파이 위에 꽂은 초를 불어서 껐다. 생일 잔치를 끝낸 보육선생이 주방으로 들어와서 미영에게 말을 붙였다. 그만두신다면서요? 원장님이 그러는데 아줌마가 퇴근할 때 인사도 없이 가버린다고. 그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갈 때가 되면 항상 사모님이 안 계시더군요. 사택문을 두들겨서라도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간다고 버릇이 없다고 하던걸요. 헐값을 주고 쓰는 주방 아줌마가 여러모로 예의를 갖추지 못해서 젊은 사모님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다니 미영은 새삼 용서라도 구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육선생이 목소리를 낮춘 후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원장님이 좀 예민하긴 해요. 임신해서 그런지 까다로워요. 그전 주방 아줌마는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뒀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처럼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봐야 수박 한 통을 사와서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다 주지도 않고 반을 쪼개어 사택으로 가져가더라고요. 먹으리비 나도 있고 주방 아줌마도 있고 그 위에 봉사자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나 봐요. 아이들에게 나눠주기에 턱없이 적은 수박 반 토막에 떡 두어 팩과 김밥 몇 줄로 무슨 파티를 하냐고요. 떡을 팩 속에서 꺼내어 소꿉장난을 하듯 자르고 또 잘라서 작은 조랑떡으로 만든 후에 한두 점씩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미영도 봤다. 대화를 나누고 있던 두 사람 가까이로 유아 하나가 뒤뚱거리며 다가오다가 되돌아갔다. 원장님 아기예요. 보육선생이 나직한 목소리로 일러준 뒤 급히 입을 다물었다. 선교원 여자가 임신한 아이는 둘째였다. 이미 아기 엄마였던 여자는 제 아기에게나 엄마이지 선교원의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아니었다. 여자에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네 이웃의 아이를 네 아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맥락으로는 조금도 이해될 수 없는가 보았다. 미영이 일을 그만두던 날 주인 여자는 없고 대신에 그 남편이 있었다. 젊고 반듯하게 생긴 남자가 미영에게 얇은 봉투를 건넸다. 앞으로 교회와 교회의 부서를 이끌어갈 작은 목사인가 보았다. 미영이 선교원 건물을 나서는데 언덕 쪽에서
늑스구레한 이가 걸레자루를 움켜쥐고 내려왔다. 금요 철야 기도를 위해 성전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